필요 없고 잠깐만 핸드폰은 좀 없고 많이 춥죠? 오늘 좀 일찍 빨리 하고 그래서 또 열심히 공부하는 걸로. 잠깐만 우리 고3 순으로 볼까요? 고3? 고3인가요? 오케이. 한국지리 선택자 세계지리 한지 세지 두 개 다 하는 학생 손 들어볼까요? 그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 오늘은 이제 간단한 설명회 말씀드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한국지리하고 세계지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6주, 7주 동안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 재수종합반에서 한 20년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막내 딸내미가 아빠가 한지세지 선생님인데 막내 딸내미는 지리 선택을 안 하고 대학을 갔어요. 올해 정법하고 세계사인가 하다가 지를 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딸내미 이제 큰 딸내미는 선생님이 딸만 둘이거든. 이제 큰 딸내미는 재수를 했고 이제 막내는 이제 바로 이제 갔고 재수했는데 고3 때 지리하고 한지하고 세지를 했거든. 완전 망했어요. 아빠가 수능 전날까지 열심히 해주는데도 지리하고 성향이 완전 다른 애였던 거예요. 아빠한테는 속이고 이 딸내미의 특징은 뭐냐면 국어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조금 암기하는 거 위치는 거의 뭐 그래서 뭐 이사 오고 나서 슈퍼 찾는데도 뭐 한 며칠이 걸릴 정도니까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딸내미였는데 지리를 선택하길래 이기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수능 때 완전 망해갖고 재수할 때는 이제 다른 과목 사문하고 생윤 그냥 국어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왜 생윤하고 사문이 이렇게 공부하기 쉬워할 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암기할 것도 없고. 근데 생윤은 죽은 사람만 공부하는 거잖아. 철학하고 이런 거 나와서 좀 힘들지 않아. 근데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지리는 지도를 펴도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한 번쯤은 들어볼만 하고 뉴스나 이런 데서 한국 지도는 좀 나오잖아요. 근데 전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할 때 이제 과목을 옮겨서 이렇게 아무튼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수업을 좀 오래 했잖아요. 재수종합반에서 이제 쭉 하다 보면 좀 불만사항이 뭐가 있냐면 딸내미를 여기 청소학원에 넣어놓고 이제 윈터 때 보내려고 고3 때 했는데 학원에서도 좀 그 선생님 딸내미라는 거 다 알아버리면 부담스러워할까봐 다른 학원으로 보냈어요. 네, 두 녀석 다. 제일 불만인 게 뭐냐면 거기서 이제 지리든 아무튼 사회탐구를 선택을 하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좀 개괄적인 개념하고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아무리 6주하고 7주지만 한 바퀴는 좀 끝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면 어느 학원이든 일부 파트만 그냥 집중적으로 좀 가서 그 6주, 7주 동안에 이제 거의 뭐 시간 좀 때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가서 쭉 들어보고 이렇게 학습 계획안 이렇게 쭉 보면 그래서 한 6개 단원 중에서 1, 2 단원 정도만 좀 하다가 결국 겨울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매년 이렇게 윈터 때가 되면 이렇게 앉아 계시는 우리 고3 학생들이 또 수능도 봐야 되고 내신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주, 7주 동안에 빡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정도는 돌리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단어는 좀 비중 있게 조금 더 들어가자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그 당시에 선생님 학부모 입장에서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5년째 하다 보니까 고3 학생들이 도움 많이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윈터 끝나고 이제 여러분 학교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재수종합반하고 계속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고3 학생들이 좀 안타깝게 부족한 경우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윈터 때 2년이지만 중간에 여름방학 때하고 추석 특강 때
연락이 되면 작년 추석 특강 때도 이제 고3 학생들한테 연락을 해서 학원 직원들이 좀 힘들겠지만 다 일일이 연락을 해서 추석 특강은 무료니까 그냥 윈터 때 들었던 학생이라면 와서 들으라고 했던 게 작년 추석 특강 때 도움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년 동안 좀 정시나 아니면 수시 때 수능을 봐야 되는 입장이라면 계속 와서 한번 맺은 인연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짜놨어요. 그래서 좀 겨울에 6주, 7주 동안에 특정 부분만 좀 진행하기는 좀 안타깝게는 좀 선생님 그런 걸 좀 많이 싫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 범위를 다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면 6주에 3시간, 3, 6, 18, 18시간이거든요. 이 18시간 동안에 좀 벅차순이 있어도 빡세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수업을 이제 다음 주서부터 빡세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는 중간에 쌤이 PDF 파일로 다 드릴 거거든요. 책으로 안 드리는 이유는 고3 때 책으로 주면은 책 잃어버리더라고요. 계속 이제 컴퓨터에서 프린트 할 수 있도록 또 내신도 봐야 되니까 프린트 할 수 있도록 PDF 파일로 다 드릴게요. 전 범위를.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는 이렇게 되게 중요한 특강 같은 게 있거든.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 가야 되니까 올 수가 없잖아요. 자료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 PDF 파일로 보내드린 여러분 메일 주소를 나중에 적어주시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보든 안 보든 뭐 열심히 프린트해서 열심히 보든 그러면 계속 일괄적으로 보낼 테니까 씹든지 프린트하든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웬만하면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수업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도 이렇게 학원도 요즘에 여러분 왜 그런 거 알잖아요. 왜 전화 상담 받으신 분들이 불친절하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컴플레인을 걸잖아요. 회사에다가 그죠. 그럼 그 직원들 잘리거나 막 그러거든. 근데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수업이 좀 안 좋거나 성과가 별로 안 좋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이제 오랫동안 여기서 학생들하고 같이 꾸준히 이제 공부하게 된 배경 중에 뭐가 있냐면 글쎄요 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이제 아마 그럴 텐데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같은 경우가 이제 수능이 이제 그대로 나와버리면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거든요.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일산에서는 되게 좀 오래됐어요. 쪽집게로. 근데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지리 과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만 능력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20년 넘게 30년 동안 지리만 했으니까 수능에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상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제시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에 보답하듯이 그렇게 수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약속드릴 수 있고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저것 뭐 해야 될 것 좀 많이 있지만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시고 탐구는 수업 시간에 좀 잘 들으시고 복수 위주로만 가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계약하고 나서 학교 가더라도 정시 준비를 하는 애기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메일로 매달 학습 과제를 좀 보내드릴게요. 그거에 맞춰서 플랜을 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겨울에 잠깐 6주 동안 7주 동안 그냥 수업 들었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동안에 요런 거를 좀 하라는 잔소리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고 선생님 저는요 그냥 내신만 하면 되고 수능은 별로 관련이 없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메일은 그냥 스팸 메일 하면 넣어두고 안 열려도 상관없고 그렇게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지세지는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수업을 빡세게 진행을 하는데 준비물이 있어요. 여러분 얇은 노트를 준비해 갖고 오셔서 거기다가 빡세게 필기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그 필기한 내용들을 이제 나중에 꼭 보게 될 거예요. 계약하고 나서도 뭐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교재는 프린트로 또 드릴 거고 파일로 이제 또 교재 또 드릴 거고 나중에 필요한 책이 있으면은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학원이 아니라 선생님 이름으로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받아서 준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은 이따 조금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좀 이따가 받는 걸로. 자, 그럼 어차피 오늘도 설명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만 좀 드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힘이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면 안 되는데? 자꾸 안 되면 나 손으로 써야 되는데? 아, 참, 그리고 혹시 고2는 없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과목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고3 이제 마지막 세계지리 응시자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제 세계 시민과 지리라는 과목으로 바뀌어서 내용은 세계지리하고 똑같아요. 그 교과서 이름만 좀 바뀐 거고. 잘 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요거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한국지리하고 세계지리 수능의 출제 경향은 이거 뭐 설명인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지리라는 과목이 지리 과목이 있고 사회 과목이 있고 역사 과목이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윤리 과목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요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뭐가 있냐면 6평 있죠. 6평 6월 평가. 그 다음에 9월 평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이거 빔 있으면 보여줄 텐데 다음 주에 이제 하나하나 단원별로 제시를 할게요. 6평 때 가장 어렵게 고난도 문제가 나왔던 문제가 종교 1등, 2등 찍는 문제였거든요. 이게 가장 큰 논문. 그러니까 많은 고3 학생들이 또는 재수생들이 이 문제 풀면서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 인강이나 뭐 이런 데서는 소개를 안 하고 있는데 쌤 같은 경우는 성격이 좀 꼼꼼해서 이런 걸 놓치는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요게 그대로 요거에 수능에 똑같은 유형으로 국가만 살짝 바꿔놓고 한 개나만 좀 바꿔놓고 필로문항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요거 정답률이 충격적으로 뭐 14%밖에 안 돼요. 여기 재수생들은 당연히 당해야 되죠. 왜냐면 추석 기간 때 여러 번 얘기하고 수업 시간에 노트 필기한 것도 여러 번 있었고 그거 사실은 EBS 교재 다 나와 있는 유형이었는데 학생들이 6월 평가, 9월 평가를 지리 과목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를 측정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지리. 그 뭐냐면 6월 평가, 9월 평가는 다 이런 걸 수능에 낼 거라는 수능 암시에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6월 평가, 9월 평가를 나중에 이제 학교 돌아가셔서 요거하고 요거 있죠. 요 문제를 거의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거고 더불어서 각 문항마다 3가지 유형들 조금 3배씩 더 준비해서 수능 준비하시면 그리고 가끔 재수 종합반에서도 선생님 저 7월달인데 이제 지리 시작해도 되면 안 될까요? 이제 과목을 바꾸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 요거부터 시켜요. 이것부터 먼저 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면 이제 한두 개 정도 틀리는 한이더라도 6평하고 9평을 먼저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개념을 반대로 거꾸로. 왜냐면 개념을 정리한다면 이거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거 먼저 하고 개념을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가셔도 6평하고 9평은 미친 듯이 보셔야 돼요. 평가 문제 아주 꼼꼼하게. 아주 꼼꼼하게. 아시겠죠? 나와 있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 찾아가면서 정리를 해주시고 한지하고 세지도 똑같고요. 한국지리도 마찬가지로 6월 평가에서 좀 어렵게 나왔던 기후 문제가 그대로 필러 문항으로 또 등장을 했는데 9월 평가에서 기후 문제가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뭐 염두해 주시고 그래서 6평하고 9평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계약하고 나서 이 교재는 꼭 사세요. EBS 수특이 있죠. EBS 수완,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요거는 1월에 출시가 되고 이거 5월에서 6월에 출시가 되는 거는 요것도 미친 듯이 보셔야 돼요. 요게 연계율이 그러니까 그 지리를 전공을 안 하는 분들이 이렇게 쭉 보면 비슷한 형태만 찾다 보면 좀 못 찾을 수 있는데 연계율이 거의 9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빼 박아요. 짜집기 문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지리 문제. 나중에 보시면 조금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수특하고 수능 완성을 반영하는 연계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하다 보면 가끔 좀 짜증나는 통계 자료가 있어요. 통계 자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전량 순서가 발전량 그러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양 순서거든요. 그러면 1등이 화력, 원자력, 수력이고 그 다음에 화력은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지를 순서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나 이게 좀 공부가 좀 부족해서 여러 인강 선생님이나 그거를 하실 텐데 요 통계 자료의 기준은 무조건 EBS 교재 통계 순서입니다. 요걸 그대로 내요. 그래서 통계청에 가서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가 2026년이잖아. 그러면 가장 최신 통계는 2024년도 통계치가 나오거든요. 발표가 되거든. 작년 거는 통계가 아직 발표가 안 되고 그럼 수능에서는 가장 최신 자료 요거를 써요. 요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EBS 교재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 그래서 단원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는 1등이 석유, 2등이 석탄, 3등이 천연가스,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꼴등이 수력. 요 순서도 역시 요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모든 통계 순서는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를 그대로 반영해서 돼요. 이렇게. 이해됐죠? 근데 우리 세계지리에서 수능에서 오류가 나서 왜 대법원까지 판결 간 적이 있었죠? 오류가 2번 나왔어요. 세계지리. 그럼 이 오류가 왜 나왔냐면 교수님들은 수능 출제할 때 세계지리하고 한국지리는 같은 교수로 출제하는 거 아시죠? 유일하게. 그러니까 세계사하고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과목이 2개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전공하신 분들이 출제를 하는데 지리는 우리나라에서 지리학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반반 찢어서 같은 분들이 출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세계지리 어떤 오류가 있냐면 그 당시에는 나프타라는 게 북미 자유무역 협정하고 유럽연합 EU가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통계 최신 자료를 출제를 해버린 거야. 근데 사실은 요거에 대한 통계 자료는 EBS에 나와 있었는데 가장 최신 자료를 내다 보니까 요거하고 요게 순서가 그 당시 출제할 때 2022년도 예를 들어서 2022년도 요때 최신 자료를 냈는데 사실은 교재에는 2022년도 자료가 아니고 2021년도 자료가 실려 있었던 거예요. 학생들이 요걸로 외우고 요걸로 공부했는데 교수님들은 가장 최신 자료를 내는 바람에 오류가 나고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학생들이 이게 최신 자료를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요걸로 가지고 공부했는데 연계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는데
그래서 대부분에서는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미 1년 지나서 한글이 났는데 학생들이 이미 대학 다 진학하고 다 됐는데 그래서 그 T를 받았던 학생들의 당락이 바뀔 뻔했던 학생들이 한 6명 정도 있었던 걸로 나중에 이제 조사가 되어 있긴 했는데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리가 사고를 이제 2번이나 쳐봤기 때문에 세지 과목이 그래서 애매한 거는 절대 안 건드리는 이제 뭐가지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치명적인 오류잖아요. 출제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그 과목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학자나 이제 학교에서도 강의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치명적인 오류 때문에 좀 곤란해지죠. 그래서 세계지리나 한국지리는 철저하게 통계자료는 EBS 교재 것만 쓰고 그 다음에 최신 자료에서 갑작스럽게 변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인구수 1등이 중국이었고 2등이 인도였거든? 근데 이게 바뀌었죠. 그죠? 이게 바뀌었어요. 이제 이걸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이거 바뀌었을 때에는 이런 거 절대 못 건드리는 거 안 내는 거예요.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연도, 그러니까 우리는 2020 7학년도 수능을 봐야 되니까 요 2026년도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순서가 바뀐 내용들을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애매한 것들은 절대 내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만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형들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조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계약하고 나서도 정시나 수능 준비하신다 싶으면 수투가 수능 완성은 미친 듯이 보셔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거 먼저 보세요. 시간이 좀 되시면 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EBS 수특에도 단원별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후, 지형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인구, 도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서도 기후가 나오고 지형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얘는 아무래도 개념 중심이고 얘는 자료하고 문제 중심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요거 2개 공부하실 때 요거를 처음부터 쭉 공부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사가지고 여기서부터 공부해서 쭉 끝내고 이렇게 절대 건들지 마시고 단원별로 묶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의 기후를 먼저 빡세게 요 개념 공부하시고 그러면 수능 완성의 책을 열어서 기후 파트를 개념 정리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료하고 문제를 단원별로 똑같은 단원끼리 묶어서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거는 선생님 1월달에 나온다며요. 이거는 6월달에 나온다며요. 네. 그래서 1월달에 출시가 되고 나고 나서 이거를 쭉 먼저 공부하시고 6월달에 나오면 이거를 처음부터 보지 마시고 이렇게 묶어서 같이 진행을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후, 지형, 인구, 도시 이렇게 하시면 효과가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딴 거는 글쎄 여러분이 이거 공부할 때 6주 동안 7주 동안에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까 요것만 목숨 걸고 본다. 6월 평가, 9월 평가, 그 다음에 EBS 수투가구 수능 완성만 미친듯이 본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대한민국 모든 지리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인간 커리큘럼 다 정리하잖아요. 근데 지리선생님들만 유일하게 EBS와 관련된 커리큘럼을 꼭 넣는 이유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제일 중요해요. 그럼 선생님이 뭐 이렇게 특강하면서 수능 이제 즈음에서 9월달, 10월달에 특강하면서 무슨 이름은 뭐 거창하게 쪽집게 강의 아니에요. 사실 이거 그대로야. 뭐 변형한 문제들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제시용합반에서는 이거 수특 3번 돌려서 보고요. 수능 완성도 3번 돌려서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애들이 이거 턴아웃으로 보기 때문에 지겹죠, 지겨워. 그러니까 수능에서 문제 딱 보면 맨날 봤던 유형들, 연습했던 유형들만 나오니까 얘네들은 10분에서 20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요. 그렇게 해서 수능 봐야지 되는 거. 지리는 한 문제에서 5분 넘어가면 그 문제 틀린다고 보시면 되고 모르는 거예요. 이 과목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오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번도 받고 2번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리는 뭐야 그러면은 둘 중에서 답이 있는 거? 얘가 아니고 요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답이 아닌지.
얘는 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답이 아닌지는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과목이 지리 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수능에서는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지는 않고 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끝까지 좀 들여다보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내용은 자료를 보는데 한참 보는 거, 지도를 보는데 한참 봐야 되는 한참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익숙하지 않은 처음 보는 자료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자료는 전부 다 소프트 또는 여기서 나왔던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익숙하면 아 이거였네, 그죠? 그거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다음 주서부터 진행을 할 때는 뭐 염두에 해두시고 첫 단원서부터 끝 단원까지는 다 일단 다룬다라는 생각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조금 더 깊게 살 붙여서 학교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그거 이제 준비하시면 되고 수능 준비는 이걸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한국지리 시간대 또는 세지 시간에 따로따로 이제 아니면 2시간 모두 다 선생님과 같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또 빡세게 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시간도 아까워서 그 수업 시간에 쓸데없는 얘기는 잘 안 하고 지루와 관련된 얘기만 그렇게 편안하게 하면 되니까. 질문은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2번째 시간에 받도록 하고 질문이 없는 친구들은 좀 귀한 시간이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고3 때 좀 아쉬운 것들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많이 전달을 좀 해드릴게요. 고3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잖아요. 이제 1년 동안 이제 준비해야 될 내용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몇 월 달까지는 반드시 뭐를 끝내줘야 되는지. 물론 얘들아 국영수가 미친듯이 해야 돼. 국영수가 제일 중요해요. 사회생 뭐 잘해봤자 사탐만 잘했다고 뭐 여러분 원하는 대학 가는 건 아니거든. 근데 사탐만 못하게 되면 여러분 가는 대학을 발목 잡는 게 사회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빡세게 해야 돼. 그렇지. 선생님도 여러분 때 그 학생 때도 좀 많이 게을렀거든. 열심히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최대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효율성 있게 준비를 할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24시간 내내 지리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국영수 해야 되니까 그거에 발 맞춰서 보조적으로 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원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거 덧붙여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귀한 시간 여러분들 요것만 이제 들어서 안 되니까. 자, 출제 계획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공부 방법하고 똑같거든. 첫 번째, 국영수 미친 듯이 하세요. 진짜 이거는 방법 없어. 국영수 미친 듯이. 많은 학생들이 무슨 과목 때문에?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좋아져요. 그죠? 요것만 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나머지 열심히 하시고. 그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고3 때 사탐은 안 합니까? 라고 했는데 사탐은 그 벌어지는 시간, 짝투리 시간 있죠? 그거 조금씩 활용해서 그러니까 저녁 7시서부터 이렇게 황금 시간대 있잖아. 황금 시간대. 요 저녁 7시 밥 먹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하지 마세요. 그 중요한 시간은 이거 해야지. 그 중간에 애매하게 왜 오후 만약에 4시 40분쯤에 수업이 끝나거나 시간이 있는데 밥은 저녁 먹고 7시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게 한 30-40분 남잖아요. 그때 하세요. 그때.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누적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작년 올해도 수능 보면 국영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등급이 이렇게 나오는 등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탐구 2과목이잖아. 보통 평균이 요거보다도 안 돼. 이런 친구들은 뭐 공부를 못해서 이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 몰빵했고 이거는 너무 등한시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국영수의 평균 등급 이상으로 받은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많이 시간을 못 내서 그런 거예요.
이거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탐구는 버려지는 시간 꾸준하게 조금씩 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알겠죠? 귀한 시간 내서는 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게 6월 평가 전까지는 개념 완벽하게 다 끝내세요. 개념 완벽하게 좀 끝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9월 평가 대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3월에 이제 계약하잖아. 6월 달까지는 개념 한 바퀴 정도. 근데 여러분이 항상 그 성격이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냥 넘어가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끝단원까지 한 바퀴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네 번째 볼 때 조금씩 더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처음에 완벽하게 끝내려고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영화를 한 번 완벽하게 본다 이러지 마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볼 때는 편하게 보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 번 돌리는 게 제일 좋아요. 대충 여러 번.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딱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6월달에 웬만하면 다 끝내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7월달서부터 8월달서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좀 같이 하면서 수능 완서 같이 공부하면서 9월에 어느 정도 점수가 좀 나와줘야 되고 점수가 안 나와서 선생님 뭐 실망할 필요도 없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지리건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는 유형들 꼼꼼하게 준비해서 수능 11월까지 어느 정도 시간 좀 있죠. 그렇게 준비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거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지리 과목의 수업 내용은 이해를 해야 될 게 있고 암기를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죠? 솔직히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암기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해를 해줘야 될 건 외워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그냥 이해됐어 오케이 넘어가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우는 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고 어쩔 수가 없어요. 외워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미가 있는데 여기 브라질 있고 아르헨티나 있어 칠레 있고 페루 있고 볼리비아 있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있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있고 이거 어떻게 이걸 외워야죠. 어차피 방법이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이거 쉽게 외우는 방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 자주 봐야 돼 그러니까 자주 들여다보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맨날 왜 나오는 게 종교잖아요. 이거 베트남 어떻게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그 다음에 여기 싱가포르 있고 말레이시아 있고 미얀마 있고 라오스 있고 어떻게 이거 다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위치들은 암기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6주, 7주 짧은 시간 동안에 요거에 집중해서 아니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라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그렇게 깊게는 안 들어가요. 요거는 지금 7주 동안에 빡세게 외운다 하더라도 여러분 5월달쯤 가잖아. 다 잃어버려요. 제일 중요한 게 뭐?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요것만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요거는 나중에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요거 두 개를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나서 수업은 웬만하면 요걸로 하려고 하고 요거는 빨리 외우는 법 그 다음에 외우는 방법만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외우는 거는 조금씩 자주 보면서 외우셔야죠. 알겠죠?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리 과목은 여러분 나중에 공부할 때도 꼭 써먹어야겠건 영어 단어 외울 때 1번에서 50번까지 외우고 그 다음 날은 51번서부터 100번 그 다음 날은 101번서부터 150번까지 이렇게 외우죠. 지리도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어떻게 외우냐면 그러니까 지리 오늘 공부한 내용이나 수업 내용 있잖아요. 첫날 외웠죠. 둘째 날 이게 나오지. 둘째 날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요거를 다시 외운 다음에 얘를 또 봐야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있으면 1번 다시 또 보시고 2번 또 보시고 3번 보시고 있죠? 그러면 넷째 날은 이거 보시고 요거 보시고 요거 보시고 새롭게 요거 추가하시고 이게 추가하다 보면 얘네들이 이제 지겨워지거든요? 외우지 말라고 해도 이제 자연스럽게 외워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 점 계속 반드시 보셔요. 지리 과목 암기 과목의 특징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 쭉 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요것만 외우고 요것만 외우고 요것만 외우고 한 100일째 가잖아. 그러면 기억 남는 건 전날에 외운 요거밖에 기억이 안 날 거야. 그래서 계속 누적시켜서 누적시키면 속도가 늦어질 때가 있거든. 근데 결국은 이게 더 빨라.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 계속 누적해서 준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3 때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동영서 열심히 하시고. 여기 사탄 선생님들은 이렇게 글쎄 모르겠어요. 수업 시간에 이 과목 되게 쉬워 걱정하지 마. 수능도 아니에요. 졸라 어렵게 나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 어렵게 나와. 그럼 여러분 고3이 올해 수능 봐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요? 마지막 해니까 쉽게 그런 게 없어요. 졸라 어렵게 나와요. 같이. 선생님들 이제 지리 선배들도 이제 선생님 왜 아냐면 선생님 사실은 그 22년 전에는 여기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일산 쪽에. B고등학교.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 B고등학교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학원 쪽으로 이제 다시 옮기긴 했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교에 출근할 때는 수능 출제라도 같이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수능 출제 원리는 잘 알고 있다. 근데 수능 출제하시는 지리과 교수는 정해져 있거든. 몇 분 안 계세요. 그 중에서 이제 자녀가 고3 수험생이거나 재수생들이 있으면 이제 출제진에서 빠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지, 세지는 출제하시는 분들이 똑같거든. 이렇게 매년. 이렇게. 그리고 또 마지막 수능이라서 쉽게 내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어렵게 나요. 많이 어렵게. 올해였죠. 올해가 아니구나. 하루 이틀 전에 이제 2025년도로 바뀌었는데, 2025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윈터 있었고, 고3 이제 제이스 종합반 있었거든. 설명회 때 뭐라고 했냐면, 올해 한지 세지가 아마 제일 어렵게 나올 거예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믿었거든. 올해 제일 어렵게 나왔죠. 세지가 표점 제일 높아요. 73점 처음. 한지가 72점. 이렇게. 제일 어렵게 나왔어. 제일 어렵게. 근데 어려워서 킬러 문항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러면 1등, 그 만점을 받으면 표점이 제일 높잖아요. 그죠? 근데 평균도 낮지가 않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른 사태에 비해서. 전체 수험생들의 모든 평균이. 세지가 23점이고요. 세지가 27점. 25점이 넘었어요. 한지도 23점. 거의 딱 절반이거든요. 다른 거랑 비슷해요. 근데 1점 되게 높습니다. 1컷이 44, 45. 다른 과목도 44, 45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모르죠. 한지, 세지 잘 보는 애들은 되게 잘 봤고요. 중간이 없어요. 나머지 애들은 쭉. 잘 보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재생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잘 봤고. 어떻게 왜 잘 봤냐고요? 대박에 본 거지. 나 얘기했잖아요. 6, 9월. 수특 수학. 여기 재수하면서 과목을 안 바꿔요. 세지를 선택했던 애들 절대 안 바꿔요. 그냥 빡세게 쾌펜의 기후급을 다 했는데 너무 바꾸기 아깝대. 세지 했던 친구들은 바꾸지 말라 그래. 한지는 딴 생윤회 하다가 한지 옮기는 애들이 꽤 많고, 사문 하다가 말장난이 너무 싫어요. 지리는 말장난 없잖아 원래. 그런 과목이니까. 그래서 온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과 애들도 많이 와요. 지구과학하고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렇게. 예. 그래서 지리 과목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성격의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묻고 평가하고 EBS 교재 빡세게 좀 보다 보니까 잘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EBS 교재 안 보는 거 알아요? 고3 때 절대 못 봅니다. EBS 인강도 안 들어요. 인강 안 들어도 좋으니까 EBS 교재만이라도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절대 안 봐요. 절대 봐야 되는 거야. 다른 것만 주구장창 보는 거야. 사설 모의고사나 개별적인 인강 선생님들 되게 훌륭하셔 좋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꼭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걸 안 보시더라고요. 학생들. 그러니까 시험지 받자마자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나마 좀 여러분들하고 선생님하고 인연이 되게 좋긴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수업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겹게 들을 거 아니에요. 6주 동안 EBS 교재 꼭 봐라. 6월 미친듯이 봐라. 그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게만 미친 듯이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됐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선생님이 이거 백지 나눠드릴 테니까 여기 지금 재수 기초반 시즌 제로 학생들은 지금 수업이 없어요. 안 들어왔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들어오거든. 여러분들은 지금 다 현역 우리 고3 학생들이라서 여러분들의 메일만 받아 이 녀석들은 나중에 1년 내내 이제 선생님하고 지겹게 지리 공부를 빡세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쎄 이따가 다음 주에 이제 수업할 때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 받을 이메일 귀찮으면 엄마 이메일 적어주셔도 되고 엄마 보고 이메일 와 있으니까 프린트 뽑아달라고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름하고 이메일만 받아갈 거니까 개인정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메일로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필요한 자료들은 꾸준하게 볼 테니까 알겠죠? 혹시 스팸 메일 처리할까봐 앞에 충격이라는 머리말 붙여놓고 메일로 보낼 테니까 충격 메일 오면 꼭 열어서 보시고 확인하시고 아시겠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개별적인 질문은 조금 이따 좀 보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 잠깐만 앉아 계시면 선생님 백지 하나 갖고 와서 메일을 좀 적어가도록 할게요. 한 장만 줄게요. 위에서부터 왼쪽에다가는 번호 1번 붙이고 이름 써주시고 학교는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만 이거는 숫자예요. 아이가 아니라 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만 써주시면 돼요. 이름하고 이메일만 좀 넣어주시고 학년 꼭 쓰시고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있으면 질문 없지 뭐. 간만에 일찍 일어나니까 힘들죠? 자, 우리 4시 정각이 되면 이제 마무리 할 거고요. 나머지는 개별적인 질문하러 오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질문하시면 되고 혹시 과탐도 듣는 학생 있나요? 과탐? 무슨 과목이요? 아,
질문이 없네? 오늘 개강한 거 아니에요, 여기? 그죠? 그지? 오늘, 그럼 수업도 들었어요? 수업은 안 들었고? 계속 뭐예요, 위에서? 할 게 없겠네. 자습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들 이제 수능 봐야 되는데 수험생이네, 고3이네. 참 혹시나 그 나중에 이제 3월달 돼서 그 선생님 저는요 학교를 도저히 못 나가서 이제 학교 때려칠래요 라고 하는 애기들은, 혹시 학교 때려친 애기들은 지리만 수업 들으러 오세요. 매주 금요일날 8시 10분서부터 한국지리 세계지리 그날 금요일만 사과했던 거 있는 날이니까, 혹시 학교 때려친 학생들은 시간 자유로우니까 금요일날은 오셔서 요 앞에서 직원들이 뭐라 모르면 지휘선생님 조교인데요 수업 들으러 왔는데요 그러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마음대로 해도 돼요. 선생님 학원에서 잘릴 일 절대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금요일날 매주 금요일 아침 8시 10분서부터 4시 50분 5시까지 1시 3시 오전 오후. 선생님 밥은요? 밥은 여기서 급식 같이 먹으면 돼. 농담 아니고 진짜 농담 아니고. 작년에는 그런 친구 하나 있었는데 목동에서 여학생인데 중간 학교 때려쳤대. 지리만 수업 들으러 왔어요. 1년 내내. 설마 올 줄 모르고 얘기했는데 진짜 오더라. 되는구나. 우리 5시까지인데 그냥 조금만 5분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요 메일만 좀 확인 좀 하고. 촬영이 되는구나. 설명이고. 자, 정식 수업은 이제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힘들더라도 빠지지 마시고, 알겠지? 여러분들 뭐 잠 깨기 위해서 재밌는 얘기 안 해요, 선생님은 절대로. 여러분 성적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에서 세계 여행하는 유튜버라고 생각하시고 멍하게 쳐다보셔도 돼요. 실기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몇이야? 이상한 거 아니고? 268? 네. 이게 있구나. 이게 몇이야? 86? 80대가 넘어가면 공기층이 다르지. 그런 공기층은 안 맞춰봐가지고. 다 썼어요? 다 썼나요? 안 쓰는 친구들이 좀 있긴 한데. 왜? 메일이 없어요? 아니 모르겠는데 아,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파일하고 갔어. 네네네네. 그러셔도 돼요. 아니면 중간에 선생님 저 메일 귀찮아서 메일 열 시간도 없으면 그냥 에어드랍으로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나중에 에어드랍으로 한꺼번에 다 드릴게.
그래도 되니까. 오케이. 자,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혹시 질문이 뭐 과목이나 다른 거 질문 있으면 바로 질문하러 지금 바로 오시면 되고. 자, 고생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뵐 테니까 준비물 뭐라고요? 노트 얇은 노트하고 색깔별로 필기 몇 개만 좀 까만 거, 빨간 거, 파란 거 정도만 준비해갖고 오시면 돼요. 필기가 좀 많을 거예요. 네, 그것만 준비해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했습니다. 여기 와이파이가 뭐예요? 네? 여기 와이파이 뭐예요? 와이파이요? 네. 모르겠어요. 아, 저희 교무선생님한테 여쭤보시면 아, 네네. 그리고 저걸 어디로 가세요? 뭐, 어떤 거요? 내일 저걸 어디로 가세요? 지금요? 아, 내일? 아, 다음 주 주세요. 아, 다음 주에 주세요. 네네.
사진 칠판에 있는 거 다 지워도 되는 건데. 아, 그 여기요? 네. 다 지워도.